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어라운드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어라운드 삼척, 그란폰도 대회죠. 삼척에서 열리는, 동해바다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임신한 와이프하고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란폰도나 이런 대회 같은 곳에서는 경품 행사를 해요. 경품 행사로 뭐 물통도 나눠주고 뭐 헬멧도 주고 뭐 이런 뭐 속도계도 주고 여러 가지 경품 행사들을 합니다. 삼척 어라운드 삼척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하고 둘째 날 경품 행사를 2번을 했었는데요. 제가 둘째 날 행사에서 경품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경품은 바로 일본의 니세코 클래식을 참가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그날 와이프가 호텔에서 넘어져가지고 경기가 끝날 무렵에 호텔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좀 다쳤어요. 임신한 와이프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같이 갔던 형님이 대신 경품을 수령을 해주셨고, 제가 주최 측에 문의를 한 결과 잠깐 자리를 비운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혹시나 해서 확인을 거쳤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가시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가게 됐고요. 하나투어에서 경품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신 거를 제가 당첨이 돼서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심지어 저희 와이프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유튜브를 하니까 혹시 주최 측에서 일부러 준 게 아니냐, 하나투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준 게 아니냐. 근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박스에다가 종이를 넣어서 흔들어서 손으로 뽑는 방식으로 했고, 심지어 2번이나 앞에 분이 계셨는데 그 2분이 아예 안 계셔가지고 제가 제 번호가 당첨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진짜 이런 경품이나 이런 거에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좀 그래도 운이 뭐 나름 괜찮아서 이런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본의 대회에 갈 수 있는 경품이 당첨이 돼서 좀 놀라긴 했어요. 네, 이 경품은 2명이서 가게 되는데요. 한 명은 그 어라운드 삼척에 1등 하신 분 1등을 하신 분, 예, 그분과 그리고 경품이 당첨된 저와 그 2명이서 니세코 클래식 일본 대회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니세코 클래식이 뭔지에 대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란폰도 같은 대회들은 동호인들의 대회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그란폰도 대회들을 다 개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대회로 무주 그란폰도도 있고 설악 그란폰도도 있고 뭐 롯데에서 주최하는 곳도 있고 홍천도 있고 양평도 있고 백두대간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그란폰도들이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그란폰도 대회들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명망 있는 대회가 바로 UCI에서 직접 개최하는 그란폰도 월드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이 그란폰도 월드 챔피언십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전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출전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요. 그게 바로 UCI 그란폰도 월드 챔피언십 예선전인데, 그 예선전에 자격이 있는 대회가 아시아에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와 일본, 이 딱 아시아 전체에서 이 2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니세코에서 열리는 니세코 클래식이라는 그란폰도 대회가 바로 이 UCI 그란폰도 월드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참가 자격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란폰도 총 거리 140km에 획득고도 2300m짜리 이 코스에서 각 나이대별 세그먼트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면 이 UCI 그란폰도 월드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뭐 표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라운드 삼척에서도 앞으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 UCI 그란폰도 월드 챔피언십의 예선전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참고로 이 니세코라는 곳은 북해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겨울에는 진짜 세계 최고의 설지를 자랑하는 스키어들에는 거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니세코 이 지역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스키가 비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회나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것에 좀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경품이 당첨된 거는 이 비행기 표하고 숙박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교통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회에 접수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한 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참가비를 내고 저는 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이 니세코 클래식은 만만한 대회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하는 그란폰도와는 조금 이 결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컷오프 같은 경우에도 한국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한 평소 한 25 정도 아래로 나와도 충분히 완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인 경기들인데 반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니세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한 최소한 26.5 정도는 나와야 컷오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보통 우승권 선수들은 평소에 37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빡센 경기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는 이 어라운드 3척에서 1등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이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승권이 뭐 최상위권으로 가서 입상을 하시는 게 목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었어요. 예, 가는 일정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차적인 목표는 완주입니다. 완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목표예요. 그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평속 30을 찍는 겁니다. 제가 상위 20% 안에 들기는 당연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최근에 갔다 온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평속 27.4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평속을 거의 한 2.5 정도 높여야 되는데 뭐 당연히 동호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힘든 영역으로 탄 거에서 평속 2.5를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 나이에 물론 적다 많다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38살 내일 모레 40인 나이에 그 정도 뭐 몸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아닌가, 이 정도면 도전해 볼 만한 목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뭐 그거 평소 30 찍는 거 뭐가 힘드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목표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랜도 넣었을 때 150km를 평속 30.8을 찍어봤지만 거기에는 어필이 거의 없었지만 니세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어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의 은근하게 10% 이하 되는 어필이 굉장히 많은 코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대회를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하나투어에서 이제 경품으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지네어로 이제 지네어 맞나? 그래서 비행기표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숙박도 지원을 해주시기는 하시지만 교통비하고 또 그 실제로 참가하는 참가비 같은 경우는 제가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 와이프가 이제 6월 말에 둘째를 출산을 합니다. 거의 겹쳐요, 날짜가. 그때가 되면 병원비도 이제 내야 되고 또 그 산후조리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쓸 부분들이 많은데 대회를 가는 데 있어서 눈치가 아무래도 보이죠. 유부남이고 애가 이제 둘째가 그때 또 태어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저희 와이프가 진짜 천사 같은 게 진짜 인생에 뭐 이게 좋은 기회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가라라고 또 허락을 해줬어요. 진짜 웬만하면 진짜 허락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도 뭐 진짜 저희 이제 와이프에게 진짜 너무나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월 달까지, 즉 6월 말이 될 때까지 제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중을 감량하는 겁니다. 제가 뭐 로뚱이다 그러면 뭐 노구리님 로뚱 아니에요 이러지만은 객관적인 지표로만 봐도 저는 로뚱은 맞습니다. 로드를 타는 데 있어서 체중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작년에 84kg까지 나갔던 체중을 지금 70kg까지 빼놨습니다. 하지만 어필을 공략하고 하기에는 아직은 제 체중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 체중이 그래도 70kg라는 거는 로드를 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체중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64kg까지 체중을 감량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5kg씩 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코스를 평속을 30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파워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한 4시간 40분 정도 안에 들어와야 평속 30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 4시간 30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200W 정도는 꾸준히 낼 수 있을 정도의 근력과 지구력과 심폐력 모든 것이 다 필요한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전거를 유랑하듯이 제가 지금까지 타왔던 대로 샤방하게 타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자전거를 탈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말마다 트레이닝을 하고 주중에는 회사를 열심히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출을 할 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탈 생각이고요. 또 저녁에 시간이 될 때는 트레이닝 번개 같은 것도 나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트레이닝을 해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의 모든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제 40살인 아재입니다. 지금 벌써 한 1년 반만 지나면은 이제 40살이 되는 아저씨예요. 운동도 태어나서 33살이 될 때까지는 제가 평발도 심하고 심폐력도 딸려서 축구나 농구 이런 운동은, 그러니까 이런 근지구력이나 심폐력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접하면서 자전거가 정말 즐겁고 평발인 사람도 운동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고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삼아서 노력을 해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조금만 뭐 제가 이렇게 앞으로 트레이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리즈로 해서 계속 만들 생각인데요. 제가 이 니세코 클래식을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댓글을 영상 많이 달리는 댓글은 영상 하나에 100개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제가 삶을 살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얻고 정말 힘도 많이 얻고, 저도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에서 굉장히 기뻐요. 물론 한 분 한 분 다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하트 버튼 정도는 최대한 다 눌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저도 그거에 또 힘입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자전거 캠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는데 6월 말까지는 일단 이 니세코 클래식 가는 거에 대한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계속 만들겠지만 6월 말까지는 이 니세코 클래식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월달이 되고 8월달이 되고 9월달이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토정주도 하고 싶고 자전거 캠핑도 여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영상 이런 것도 계속 만들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니세코 클래식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리 또 길게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낙 좀 말이 많은 성격이에요. 예, 지금 영상에서 항상 편집을 하다 보면 정말 말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중에 훗날에는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해서 이렇게 제 영상을 좀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영상 하단에 제 인스타 주소가 있습니다. 인스타 주소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은 영상 외쪽으로도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몇 개씩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소통하는 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인스타 팔로우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저리 잘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따라쟁이 너구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